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제8장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가족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에 대한 문항과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에 대한 동의서를 같이 동봉해서 저희 집으로 우편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과대표한테 문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 알려줬으니까 확인하고 이상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장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가족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시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가족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외국인이 이주 노동이나 국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정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국제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국제 결혼 가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문화 가족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 아동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유형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이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있고 또 북한 이탈 주민 가족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이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출생한 아동, 또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에 출생한 아동을 말하며 또 한국인 남성 또는 여성의 전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 또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을 결혼 이민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는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서 출생한 아동을 뜻합니다. 또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외국에서 결혼한 후에 한국으로 이주한 가정의 아동을 뜻합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가족은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여서 출생한 아동을 말합니다. 또 북한에서 부모와 같이 입국한 아동을 북한 이탈 주민 가족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및 귀화한 가족 아동 현황표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부모 출신 국별 현황입니다.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 가족의 부모의 출신 국가의 현황인데요. 지금은 표 8-2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주 지역별 현황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 이민자 및 귀화한 가족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이 14.3%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가족 아동 현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족 아동은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족 아동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현황은 파악이 되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있는 상황이라 미취학 상태인 경우는 정확한 현황의 파악이 어렵다는 사실이지요.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 이탈 주민 가족 아동 현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가족 현황은 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서 2006년에는 한 해 동안 1998년까지 전체 입국자 947명의 2배를 넘어서 2028명이 입국하여서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015년 6월에 잠정적인 기준으로 전체 북한 이탈 주민 수는 28,133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가족의 거주 지역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28.8%와 서울이 25.9%에 가장 많은 거주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인천, 충남, 세종, 그 외 충북과 경남, 경북, 부산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 이탈 주민 가족 아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표 8-7의 북한 이탈 주민 연령별 현황인데요. 2016년 현재 0세에서 9세 아동이 1197명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0세에서 19세 아동의 청소년 비율은 전체 12.0%를 차지하고, 북한 이탈 주민 가족의 아동의 재학생 수는 2012년 학교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2202명 가운데 초등학생이 1204명이 가장 많고, 고등학생이 437명, 중학생이 35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정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가정 속에서 모국어 발달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습득이 충분하지 못한 채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자녀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게 되죠.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듣게 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용하는 두 가지의 언어 모두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언어 습득 지체 현상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한국어 사용이 미숙한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언어적 모델링과 자극을 경험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상당수는 학습 문제에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학교 폭력을 비롯한 또래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첫째는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또는 돈과 물건을 빼앗기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가장 큰 것은 집단 따돌림이죠. 그 위해서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또한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의 여러 가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집단 따돌림 피해의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이루어지는 문제점,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또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외모가 달라서 이러한 이유로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역사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해 다른 문화권에 대한 가부장적인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 또 아동 또한 외모적으로 피부색이 다르거나 생김새가 다른 경우 또래나 주변인으로부터 비하나 놀림, 동정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적응을 잘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모 가운데 외국인 또는 이주 배경을 가진 부모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비난하면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부적응자라는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와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기존 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가족 아동의 지원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아동 관련 지원법 제10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 이항은 국가와 지방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 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사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과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 이민자 등 인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지원 및 학습 지원 등 언어 능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의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국어 교육과 대한민국의 제도 문화에 대한 교육, 또 결혼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으로 의료 지원 등 통하여서 결혼 이민자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항은 제1항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제한 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조에 보면 1항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항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육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과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제26조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약 보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항은 취약 보육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의 제2조의 사항은 1조는 1항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과 재산, 장애 유무와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2항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항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부 부처별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별 다문화 가족 아동 지원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표 8-9는 정부 부처별 다문화 가족 아동 지원 과제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건강한 발달 지원의 영역에서는 첫째,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과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와 이중 언어 교육 단계적 확대, 찾아가는 부모 교육 서비스 지원의 과제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문체부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유하는 과제와 또한 다문화 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과정 운영의 과제를 띠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보부처별 다문화 가족 아동 지원 과제에서 학교 생활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의 과제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학교 전국 운영과 또 자녀 생활 서비스 확대, 또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레인보우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 학력 향상 및 진학 지도의 강화 부분에서 교육과기술부에서는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와 진로와 진학지도 강화의 과제명을 띄고 있습니다. 또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로 각 정보부 부처에서는 입학 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와 각종 위원회 등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참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제와 또한 이주 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에 대한 다양한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과제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다문화 가족 아동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다문화 가족 아동 지원 정책으로 학교와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급증하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의 수를 고려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 계획은 7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문화 가족 학생 맞춤형 교육, 주요 내용은 다문화 가족 학생 1:1 멘토링 지원과 또 다문화 가족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다문화 가족 학생 대상의 방학 집중 캠프의 주요 내용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문화 가족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문화 가족 자녀의 부모 출신국 이해 및 리더십 등을 역량을 강화시키며 또 다문화 가족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등을 대상으로 해당 자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주요 내용입니다. 셋째는 교사의 다문화 교육 전문성 제고입니다. 교대 및 사범대학 다문화 교육 강좌를 개설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현직 교사 연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문화 가족 학부모 지원입니다. 그 내용은 다문화 가족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 학부모를 이중 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학부모 평생교육 지원을 해주는 주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 가족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주며 다문화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사 연수를 실시하며 또 다문화 가족 학부모의 유아 교육 현장을 활용하는 데 확대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문화 가족 동반 중도 중입국 자녀 교육 지원입니다. 취학 전 예비의 과정을 지원해주며 학교 내 특별학급을 운영 지원하며 또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며 진로와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문화 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해주며 중앙 다문화 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아동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아동 지원은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기조는 활기찬 다문화 가족 함께하는 사회라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사회 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는 다문화 사회의 구현, 또 추진 과제는 내용은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과 평등한 가족 문화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자녀 취향 및 학교 생활 지원과 다문화 이해 제고를 중점 추진합니다. 또한 안전한 가족 생활 기반 구축과 또 결혼 이민자 사회 경제적 진출 확대, 신규 입국자에게는 사회통합 서비스를 일정 기간 경과 시에는 취업 등 자립 기반을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을 제고하고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합니다. 정책 추진 협력 분담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화합니다. 또 주요 국제결혼 상대 국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제도적인 사각지대의 개선 및 인권 침해 예방하는 데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기관은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심부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또 방통위, 법원, 여가부 및 국무총리실 등이 추진기관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요 페이지 192페이지에 보면 표 8-12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표가 있습니다. 입국 전후 또 입국하고 나서 또 자녀 양육 및 정착기와 역량 강화기, 그다음에 다문화 역량 강화 이런 서비스 주기가 있습니다. 또 표 8-13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방문 서비스 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 대상이 되겠고, 또 중도 입국 자녀들을 만 19세 미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한국어 교육 1에서 4단계의 교육 내용과 어휘, 문법, 또 화용과 문화 등이 되겠습니다. 또 부모 교육 서비스입니다. 생애 주기별 각 일에 지원이 되고, 임신 신생아기, 임신에서 생후 12개월 아래의 대상이며, 또 유아기는 12개월을 초과하여 48개월 이하의 유아기, 아동기, 만 12세 이하입니다.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과 또 가족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또 기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녀 생활 서비스입니다. 만 3세에서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인지 영역과 독서 코칭, 숙제 지도, 또 발표 토론 지도, 자아 정서 사회 영역에는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 역량 강화 영역에 문화 인식과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인식 지도, 또 시민 교육 영역에는 기본 생활 습관과 건강 및 안정 가정생활 진로 지도 등의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아동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북한 이탈 주민들에 위한 지원 정책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에서 시행하는 정착 지원 사업은 초기 정착과 일자리, 교육, 또 청소년 의료 건강, 여성복지, 가족복지 등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에서의 지원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장학 지원 부분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위한 학비 및 생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또 웨스트 프로그램으로 국내 소재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또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이수한 탈북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참가비, 또 어학 연수 생활비, 또 무급 인턴 생활비 등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화상 영어 교육 지원 부분에 9세 이상의 탈북 소년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서 문법, 발음, 회화 등 1대1 실시 교육입니다. 또 학습 지원으로 만 3세에서 초등학생까지 탈북 아동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한 개의 과목의 학습지 지원, 담당 강사가 주 1회 약 15분 정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서 교재를 제공해주며 개별 학습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의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표 8-15는 교과서 194페이지에 있는데요. 초기 정착 때는 정착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 31개의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 도우미가 하나원 수료자를 거주지까지 안내해주고 수시로 방문하여서 생활 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안전 키트라고 해서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 이탈 주민에게 전입 초기에 필요한 식료품, 또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초기 정착에서 쉼터 및 그룹홈이 있습니다. 하나원 수료 이후 배정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북한 이탈 주민이 주택을 입주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을 말합니다. 또 취업 및 생활정보교육과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무용고 청소년 그룹홈이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용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과 대안가정 등 공동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멘토링 교육과 심리상담, 학습, 현장 학습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사는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 콜센터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전용 24시간 종합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상담과 취업 상담, 심리 상담, 주택 상담과 의료 상담, 지원 제도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부분에서는 취업 지원 센터가 있고 취업 지원 센터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구직 상담과 또 구직 등록, 알선 상담과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직업 교육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현장에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을 통해 자립 지원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청년 세대 취업 지원 바우처, 전문 직종 특화 사업, 온라인 배움터 자격 취득 교육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과 지자체 시행 일자리 및 재정 지원 사업 등을 참여 기여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및 영동에 대해서
영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농 실습 지원과 농촌 정착 커뮤니티의 형성의 지원과 또 창업 농가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교육적인 면에서 청소년 교육 장학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비 및 생활비 보조와 어학연수 생활비, 또 화상 영어 교육 지원과 무급 인턴 생활비와 학습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교육 보호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탈북 학생 청소년의 가정 학교 적응과 중도 이탈, 또 방과 후 방임의 예방을 위하여서 대한교육시설과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을 대하여 시설 운영비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통일 미래 리더 육성입니다. 탈북 대학생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진로 진학 지도와 예비 대학 운영과 대학생 리더 육성과 통일 미래 리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정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착 지원 및 통일 준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에서 정착 시까지 지원 사업과 내용이었고요. 표 8-16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추진 내용입니다. 그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기 적응교육 지원을 위해서 하나원 초기 적응교육 지원, 탈북 청소년의 학력 인정 절차 개선 및 학생 교육 정보 공유, 또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기능 재정립 및 교육 여건 개선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학교 교육 내실화 지원의 추진 영역에서는 탈북 학생 밀집 학교 및 밀집 지역을 지원해주고 학생 역량 강화 및 정상 성장 지원을 내 주요 내용이며 또 교사 지도 역량 강화와 학부모 교육 지원 역량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학교 밖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의 추진 영역입니다. 학력 인정 대안학교를 설립을 지원해주고 있고 민간 교육시설 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 밖에 사각지대 탈북 청소년 학교 복귀 지원, 또 탈북 성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에 대해서 보면 탈북 청소년 교육 우수 사례 체계적 발굴 확산시키며 또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또 교육지원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탈북 청소년 인식 개선 및 통일 대비 교육 역량 강화에 힘써야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추진 체계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관계처의 협의회와 또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시도 교육청 협의회를 통해서 시도 교육청에 내려가서 초기 적응 교육과 정규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탈북 청소년 및 가족 또한 아동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정부의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